멀티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생긴 이유는 바로 다중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중선이냐? 애드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지시선 많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다중지시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주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멀티리더에는 제품 번호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서. 요 번호가 예를 들어서 얘가 부품 번호가 1번이에요. 근데 1번이라는 부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드리더를 통해서 부품 번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 번호가 이게 다 1번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멀티리더의 특징입니다. 리무브 리더는 뭐냐면 이렇게 지시선이 많잖아요. 이걸 제거해 줄 때 쓰는 게 리무브 리더입니다. 리무브 리더 지시선 제거하기. 일단 지시선 선택하고 제거해야 될 지시선을 선택해 주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선이 제거됩니다. 이 앱리더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리더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앱리더 스타일이 실행됩니다. 자, 앱리더 스타일을 실행해 보시죠. 보시면 이제 기본값이고 모디파이 버튼 누르시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 포맷, 지시선의 형태 보시면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직선, 스플라인 곡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여기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4번으로 고쳐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찍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요. 자, 앱리더 어떻게 되나요? 포인트를 무한정 찍을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에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자, 그럼 다 곡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엔터. 테스트. 곡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넌 그러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포인트를 함께 조절하시면 좋겠고, 색상이나 라인 타입이나 선 종류는 굳이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에러헤드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자, 화살촉의 모양이죠. 제가 도트로 놔봤습니다. 자,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죠? 한번 바꿔보시죠. 자, 지금 제가 펼치는 건 딤 스타일입니다. 딤 스타일이요. 치수 유형입니다. 모디파이. 여기 라인의 심볼에 가면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2.5mm죠. 문자의 크기 얼마인가요? 2.5mm죠. 우리 이거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다시 봅니다. 앱리더 스타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일단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4mm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크기요. 얼마인가요? 4mm요. 딤 스타일과 여기 앱리더 스타일에 있는 내용이 다르죠. 이걸 하나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5. 여기도 2.5.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크기 변경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다른 건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이요. 축척이요. 자, 제가 10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은 많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컨텐츠 타입이 m텍스트, 즉 다중 문자가 있고 블록이 있습니다. 자, 블록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서클. 자, 서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어떤가요? 그려지는 거 맞나요? 1번, 2번, 3번, 4번.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냐면 기계 설계 쪽에서 부품 번호를 의미합니다. 지금 부품 번호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의 각각의 부품 번호인데, 부품 번호는 이렇게 수직으로 새기거나 수평으로 새기거나 그렇습니다. 명령어에 보시면 이렇게 요게 얼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앱리더 얼라인이요. 자, 먼저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먼저 전체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이 중에 요 4개 중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번.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평이든 대각선이든 이렇게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수직이니까 제가 수직으로 맞춰봤습니다. 번호가 일렬로 이렇게 쭉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부품 번호는 이렇게 일렬로 맞춰야 됩니다. 삐뚤빼뚤하게 맞추시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부품 번호가 어떤가요? 삐뚤빼뚤하죠? 다시 봅니다. 얼라인. 일단 전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이들 중에서 기준이 누가 되냐 이거죠. 자, 기준이 될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해주고 클릭.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주는 게 얼라인의 역할입니다.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라는 것이 있네요. 요건 이제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사용합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자, 똑같이 선택하고 여기 이제 뷰 넘버, 시트 넘버 이렇게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드 도어 05번.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헷갈리네요. 이렇게요. WD 우드 도어. 우드 윈도우 목재창. 스틸 윈도우. 이런 식으로 재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재질을, 질감을 넣어줄 때 쓰는 게 이렇게 씁니다. 다음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앵글이요. 이 트라이앵글이 많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앵글은 사실상 화살표가 없어요. 그래서 앱리더 스타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화살표를 지워야 됩니다. 요만큼을 지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 화살표는 어떻게 지울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1. 이거 속성창이죠. 네, 맞아요. 이거 속성창입니다. 속성창에 보시면 여기 리더 타입이 나와요. 리더 타입을 none으로 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게 한번 해보시죠.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한 적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거 리비전 클라우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랑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 지정해주고 스타일은 캘리그라피 타입. 자, 이렇게요. 아이고, 뒤집어졌네. 자, 이렇게요.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예요. 계정 마크. 도면 계정. 도면을 수정했을 때 사용하는 내용이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시죠. 보통 계획 설계, 그 다음 기획 설계, 아니 기획이 먼저겠네요.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 그 다음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딱 나눠요. 여기서 나눠요. 일반 설계와 실시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이 앞 단계는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요. 수정 가능합니다. 근데 실시 설계는 뭐냐면 현장용 도면입니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실시 설계입니다. 그러면 시공을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수정해 주세요, 저거 수정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면 수정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장이 뒤바뀌는 거죠. 현장이 뒤엉키는 겁니다. 현장용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시공용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시공 막 하고 있는데 도면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 중단하고 그거 다 때려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실시 설계 때는 도면 수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설계 때까지는 얼마든지 도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도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래서 실시 설계 때도 도면 수정을 해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몇 번 당했어요. 한참 벽 다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시차를 왔네요. 여기 뭐고요, 여기 뭐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여기 생각보다 많이 좁아 보이는데요, 늘려주세요. 그리고 가요. 이쪽 벽을 저쪽으로 한 1m, 1.5m만 늘려주세요. 그리고 가요. 우리 사람은 되게 가볍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벽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철거팀 불러가지고 벽을 허물어야 됐잖아요. 철거팀 불러야죠. 철거 비용 나가야죠. 재료를 다시 주문해야 돼요. 근데 이 재료만 주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쌓을 인부를 다시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쌓았으니까 또 말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붙이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간, 비용,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것까지 이미 일반 설계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일반 설계까지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클라이언트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이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한 일주일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대략 이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사 기간은 늘어나면 안 돼요. 늘 하는 얘기. 공사 기간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주세요. 비용은 드릴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근을 하는 거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누가요? 제가요? 왜요? 언제?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면에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여기 수정했어요. 여기 도면 수정했어요. 언제? 날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검토는 누가 했고 승인 누가 했고 그걸 다 적어 놓는 겁니다. 도면에다가. 이해되시나요? 그때 형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형식이 이겁니다. 요 부분을 첫 번째 수정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도면에다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제 도면인데 예전에 이제 강남의 모 학원에서 근무할 때 썼던 도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리비전 디스크립션이요. 모든 도면 표제라는 이런 게 들어가요. 몇 번째 했느냐. 여긴 총 3번만 기록하네요. 날짜, 그러니까 수정 내용, 그 다음 설계 누가 했고, 이거 검토 누가 했고, 승인 누가 했고. 이해되시나요? 다른 도면도 한번 볼까요? 여기 리비전, 날짜, 내용, 이 밑에 이 위치나 어디에 도면 수정이나 여기 설계 검토 심사가 있죠. 자, 이해되시나요? 도면에다 이렇게 다 체크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요? 제가요? 언제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도면 딱 들이대고 공사 다 끝나고서 이제 정산할 때 도면 딱 들이대고 요 부분 추가 견적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승인하셨어요. 그래서 요날 승인하셨어요. 여기 서명 보이시죠? 이거 클라이언트님이 승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승인한 거니까 본인이 돈 줘야죠. 그죠? 그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컬렉트요. 컬렉트 합치기죠. 쭉 선택한 다음에 엔터.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컬렉트 선택하고 엔터. 그럼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3mm? 네, 3mm 옵셋을 조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제 치수를 기입할 건데 보시면 공간이 모자라요? 공간이 모자릅니다. 자, 옵셋 2.5mm.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공간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밀려나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제가 인위적으로 왼쪽으로 몰겠습니다. 왼쪽으로 밀려나간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얘는 오른쪽으로 나갔고 얘는 왼쪽으로 나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시 보면 이렇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자가 두 번째로 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공간이 좁으면 문자가 빠지거나 여기는 화살촉이 먼저 빠졌네요. 그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텍스트까지 했을 거예요. 텍스트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피트로 넘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 볼게요. if 만약에 there 거기가 isn't enough room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요. to place both 그러니까 둘 다 위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텍스트와 화살표가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가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퍼스트 띵 첫 번째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 to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다시 번역하자고요.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안에 화살표와 문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하나 먼저 빼야 돼요. 화살표를 먼저 빼든지 문자를 빼든지 누군가 하나 먼저 빼야 됩니다. 그걸 우리 보고 지정해 달래요. 누구 먼저 뺄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이 either 텍스트와 에러입니다. either는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텍스트, 문자나 화살표 어느 하나를 알아서 빼주세요. 그래서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예요. 어떻게든 화살표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빼주는 거예요. 스캐드가 이게 베스트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러를 놓으면 화살표를 먼저 빼줍니다. 텍스트 하면 문자를 먼저 빼줍니다. 보스 둘 다 텍스트와 에러, 그럼 문자와 화살표를 동시에 빼버립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여기 3이라는 거 어떤가요? 문자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바깥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바깥쪽으로 빠져버렸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에러, 화살표. 문자만 다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10. 보통 요렇게 들어갈 경우 요렇게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딤 스타일에 보시면은 베스트 핏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KS가 아닙니다. 반지름 20, 지름 치수 넣어 볼까요? 지름 치수요? 네, 이거 KS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럼 KS가 뭐냐? 딤 스타일 놓고 바로 여기 베스트 핏에 에로우로 놓으면 화살촉 위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름은 이렇게 들어가고 반지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lways, 항상 문자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유지합니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돼요. 문자가 이렇게 항상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자가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공간이 비좁아도 문자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 서프레스는 억제하다 라는 뜻이죠.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언제? 만약에 they doesn't, 그들이 fit inside,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안쪽에 위치하지 못할 때. 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안쪽에 못 들어가면 이와 같이 화살표를 없애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화살표를 기본으로 놨고요. 바로 요거요. 텍스트 위치,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측에. 네, 요걸 쓸 수 있습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without reader는 쓰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요. 문자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공간이 부족하면, 문자가 들어갈 때 공간이 부족하면 좌우에 놓을 수 있어요. 좌우로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맨 아래 예를 쓰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without reader잖아요. 지시선 없지란 뜻이니까. 그러면 이 문자가 어디 건지 모르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위대한 리더를 쓰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유주 오버롤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요.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치수 축척이요. 5배 그러면 전체 다 이렇게 5배가 다 커집니다. 치수 축척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치수 축척을 적용해서 도면을 그려봤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그 다음에 반지름 20. 자, 트림, 커팅 엣지 1으로 지정하고 잘랐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요, 제가 앵글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지름, 그러니까 각도를 주었습니다. 나머지 컨티뉴를 이용해서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각도를 한번 넣어 보시죠. 맨 끝에는 호리젠탈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 버티컬. 자, 버티컬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딤 스타일, 그다음 모디파이에 보시면 텍스트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위치가 나옵니다. 눌러 보시면 버티컬,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우리 KS는 어버브, 위쪽으로 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센터에다 놓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중간으로 주저앉은 거 보이시나요? 문자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왔다가 바텀 밑으로 내려갑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빌로우. 자,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문자의 위치는 수직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어버브, 위에다 놓으셔야 되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입니다. 이렇게요. 문자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바깥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죠? 지스는 일본 공업 규격에 맞춘다는 뜻이니까 무시하시고 어버브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어버브입니다. 위쪽, 위쪽. 근데 이쪽이 위쪽입니다. 이쪽이 위쪽이에요. 왜 위쪽이냐면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글씨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게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왼손잡이가 글씨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른손잡이입니다.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쪽이 위쪽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호리젠탈, 이 문자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수평 위치입니다. 자, 그 아래 보면 호리젠탈 있죠. 자,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그럼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온 거 보이시죠? 자, at extension line 2는 넘어가고요. over extension line 1, 치수 보조선 위로, 이렇게 치수 보조선 위로. 자, 한번 해보시죠. 하시고 나서 요거 센터에다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뷰 다이렉션이 있네요. 글씨 방향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영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일본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근데 라이트 투 레프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가 있답니다.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호리젠탈, 모든 문자를 다 수평으로 놓습니다. 이렇게요. 문자가 다 수평으로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KS는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문자가 평행이 되게 놓습니다. 치수선이 기울어지면 문자도 기울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자, 맨 마지막 ISO 스탠다드입니다. 그럼 이 ISO 스탠다드는 언제 쓰느냐? 여기서 써요. 여기서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면 이거예요. 자,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아이고 좀 바꿔놔야 되겠군요. 피트 탭에서 어떻게 되나요? 문자가 수평으로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ISO 스탠다드입니다. KS는 무조건 이렇게 수평행으로 뽑아냅니다. 자, dim 스타일, modify. KS는 요거예요. align with dimension line입니다. 요게요. 요렇게 되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요게 KS고 요게 ISO입니다. 얘가 KS, 얘가 ISO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자, 컨트롤 1 누르면 속성창이 나오죠. 자, 이렇게요. 속성창에 가면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을 오프하면 이렇게 ISO가 되고, 이거 ON 하면 KS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여기 draw frame around text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기서 못 써요. 이걸 써버리면 모든 문자에 다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못 쓰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문자에 여기 갭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얘한테는 없네. 아, 여기 있다. 여기요. 텍스트 옵셋 있죠? 이 값이에요. 이 값이 0이면 바짝 붙습니다. 이렇게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인데,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치수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치수들의 기준이 되는 치수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20mm 카피 어레이 6개 20mm 간격.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문자에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이 치수들의 기준이요. 여기 있는 치수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각자 기준이 아니고 여기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 만드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유닛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닛. 기본 디시멀이고요. 소수점 2자리까지 눌러보시면 소수점 자릿수 제한합니다. 그리고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콤마로 잡혀 있네요. 이걸 꼭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고치냐, 여기 보시면 소수점 2.5로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시죠. 이게 소수점이 이게 맞아요? 마침표로 찍지 않던가요, 우리?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디시멀 세퍼레이트를 페리오드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2.5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한번 바꿔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자, 보시면 요 라운드 오프인데 요건 넘어가셔도 되겠고, 프리픽 서핑 넘어가고,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요. 자, 제가 지금 소수점 2자리로 놨는데 4자리로 바꿔봤습니다. 리딩은
머릿말이고 트레일링은 아니 리딩은 소수점 앞자리고요. 트레일링은 소수점 뒷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빼게 되면 자 이렇게요. 소수점 뒤로 0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무조건 다 0이 나오게 됩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이 트레일링을 체크하면 소수점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없으면 감추고 0의 자리죠. 소수점을 기준으로 뒤쪽에 꼬리 쪽에 소수점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감춰주고 이게 트레일링의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자 그렇다면 자 소수점 이하는 어떨까요? 자 옵셋 0.5mm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0.5가 나오죠. 소수점 기준으로 0이 붙어있죠. dim 스타일 아이고 모디파이 보시면 리딩이요. 그러면 있으면 감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0.5로 나오죠. 소수점 앞쪽에 0이 있으면 감추겠습니다. 근데 사실 소수점 앞쪽에는 있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리딩을 체크 안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선을 대충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넣어 봤습니다. 이거 56도 맞나요? 제가 대충 그렸는데 정확한 56도이던가요?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요 앵귤러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이 아예 없군요. 트레일링도 체크해 주시고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는 소수점을 빼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사실은 여기까지 쓰면 돼요. 프라이머리까지 쓰면 되는데 얼터네이트를 한번 얼터네이트 하기 전에 요 메저멘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죠? 자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제가 얘를 서클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카피, 그 다음 스케일 3배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디테일 도면이라고 합니다. 디테일 도면이라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써야 돼요. 뭐 디테일 A 이렇게 해서 A, 그 다음에 여기다 디테일 A, 그 다음에 밑에다가 스케일 1:3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됩니다. 얘를 3배 키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치수가 얼마예요? 3mm예요. 얘는 치수가 얼마예요? 9mm예요. 왜요? 3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도 3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인데, 자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먼저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누르신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여기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1 나누기 3으로요. 그러면 어떤가요?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 라이너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닛에 여기 스케일 라이너, 내가 키운 거에 분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치수가 여기 있는 치수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이번에는 얼터네이트 또는 얼터네이트, 이거는 보조 치수 또는 2차 치수입니다. 대체 치수예요. 얘를 눌러야만 나오고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값이 이제 곱하기 값입니다. 제가 1로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똑같은 숫자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도 트레일링 똑같이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겠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중요한 건 요거예요. 멀티플로 퍼 얼트 2로 났습니다. 그러면 2배 더 큰 상태로 나오겠죠. 2배 더 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0.5로 났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값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값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인치하고 밀리미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작업한 게 뭐 미국으로 가요. 또는 미국에서 작업한 도면이 우리한테 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단위가 달라지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1인치는 25.4mm입니다. 1mm는 1 나누기 25.4인치가 되는군요. 분수로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수로 돌리면 돼요.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다가 쓰면 돼요. 1 나누기 25.4.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소수점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요. 10 나누기 25, 254. 그러면 이렇게 미리가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바꿔보시죠. 다시 dim 스타일 모디파이 얼터네이트에 보면 단위를 모르잖아요. 요 서픽이 꼬릿말입니다. 여기는 인치. 프라이머리에 가도 똑같이 서픽이 있어요. 여긴 미리. 자, 그 다음에 여기 빌로우 아래쪽으로, 애프터 뒤쪽으로. 자, 밑에다 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리미터와 인치가 붙는 거 보이시죠? 아깐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자, 얘네도 이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끄고. 자, 이번엔 톨러런스요. 공차입니다. 아쉽게도 공차는 여기서 못 씁니다. 왜냐면 여기서 쓰게 되면 모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써요. 일부만 씁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서 고쳐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티컬 포지션이 아니고 미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0.5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0.5 미들 요것만 바꿔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붙습니다. 원래 치수 공차는 조그매요. 큰 글씨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dim 스타일. 자, 모디파이. 다시 이제 이거 여기는 none으로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어떻게 주느냐?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속성창을 띄웁니다. 그럼 맨 아래 내리면 이렇게 톨러런스가 나와요. 여기서 쓰는 겁니다. 시멘트리컬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값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시멘트리컬은 위에 값하고 아래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 디비전으로 놓게 되면 위아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로우 값은 아래 값입니다. 0.32.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0.32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아래가 다를 때 이렇게 쓰고요. 지금 값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종종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로우 값이 기본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했습니다. 플러스 값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값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0.12라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 0.12로 바뀌게 됩니다. 거꾸로 자 다시 여기가 0.23입니다. 아이고 이런 자 0.3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값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좋고 플러스 플러스도 좋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비전이 아니고 리밋이요.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거죠. 전에 제가 치수 공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공차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 공차를 넣는 방법은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밋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리밋은 현장에서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